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외 필드가 아닌 실내에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항상 야외에 있다가 실내에 들어온 이유는 많은 초보조사님들께서 낚싯대가 뭔지, 릴이 뭔지 이런 초보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빵디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도 공부해가면서 실조 경험해가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낚싯대나 릴이 뭔지를 선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기초적인 한 가지, 원투 낚시가 뭔지, 원투 낚시의 정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는데요. 원투 낚시 같은 경우는 원거리 투척의 줄임말로 던질 낚시라고도 부르고 처바퀴 낚시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는데, 처바퀴 낚시는 조금 옛날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뽕돌을 달아서 멀리 던져가지고 바닥에 있는 바닥층 고기를 노리는 낚시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기는 하지만 원투 낚시가 일반적인 조사님들이 말씀하기로는 힐링을 할 수 있는 낚시다, 세월을 낚을 수 있는 낚시다 라고도 많이 하기도 하죠. 루어 낚시나 찌낚시처럼 바쁜 낚시가 아니라고 알고 계세요. 근데 제가 실조 경험을 해본 이상 원투 낚시만큼 바쁜 낚시는 없습니다. 왜냐면 가만히 두기만 해도 물수는 있지만 대상 어종에 따라서 끄신바리도 해줘야 되고 미끼도 자주 갈아줘야 되는 낚시이기 때문에 바쁜 낚시 중에 또 하나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는 낚시는 아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원투 낚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준비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낚싯대, 두 번째 릴, 그 다음에 삼각대 또는 샌드폴, 그 다음에 핑거글러브, 채비,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 5개가 기본이고요. 여기에 이제 의자도 있을 수 있고 테이블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하지만 낚시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 5가지는 필수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제가 이 5가지를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용어 자체도 지금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낚싯대 같은 경우는 진출식이 있고 병개식이 있어요. 일명 꼽기식이라고도 부르는데, 병개식 로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초보분들이 접하시는 로드에 속하지는 않아요. 거의 단 몇 프로도 그 로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고 제가 오늘은 진출식 로드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출식 로드라고 하면 진출식이 뭐고 꼽기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출이라는 단어 다들 아실 건데 앞으로 진출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죠. 이 로드 자체도 제가 지금 가이드 정렬을 하고 있죠. 펴나가면서 정렬을 해주는 로드를 진출식 로드라고 부릅니다. 일전에 한번 15,000원으로 원투 낚시 입문하기 기억하시죠? 그 영상에도 진출식 로드였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가격대가 저가든 고가든 거의 대부분이 진출식 로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 진출식 로드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이드가 뭔지, 릴시트가 뭔지, 바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용어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은색깔, 요 동그란 구멍이 나져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요 아이들, 이걸 가이드라고 부릅니다. 이 가이드의 개수에 따라서 5점씩이 될 수도 있고 4점씩이 될 수도 있고 7점씩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점씩이라는 단어는 가이드 개수에 따라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낚싯대를 피기 전에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이렇게 생긴 캡일 거예요. 이 캡을 가이드 캡이라고 하는데요. 보관을 할 때 가이드가 손상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가이드 보호를 해주는 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맨 첫 번째 있는, 대부분 그냥 아무것도 용어를 모르고 낚시를 시작하신 분들이 위에 맨 끝에 부분이 부러졌어요 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이 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릴 시트 같은 경우는 스크류 방식이 있고 판 시트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접하기 쉬운 가장 많은 형식이 스크류 방식이에요. 스크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스크류바 아시죠?
뎁에 꼬인 스크류바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트 자체에 스크류 방식으로 돌려서 끼는 형식이거든요. 이 돌려서 끼는 형식을 스크류라고 하고요. 대부분 스크류를 아래서 위로 끼는 형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끼는 형식도 있습니다. 그거는 로드에 따라 뭐 조구사에 따라 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원투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쓰는 원투 낚시 로드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랫 방향에서 위로 올리는 스크류 방식의 시트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바트는 대충 이름만 들어도 아실 것 같아요. 야구방망이 바트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로드에도 요 아래 하단 부분을 바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것도 한번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에 넣었고요. 그 다음은 로드와 릴을 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 설명에 앞서서 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많이 나뉘어요. 스피닝 릴, 베이트 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원투 낚시의 릴은 스피닝 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릴이 있죠. 똑같이 두 개 다 핸들을 돌리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스피닝 릴은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브랜드는 각기 다르겠지만 모양 형태는 이렇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이제 릴 시트에 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죠. 그리고 베이트 같은 경우는 원투에 쓰지 않아요. 대부분 베스 낚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선상 루어 낚시를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루어를 하시지 않는다면 쓸 일이 없습니다. 완전 0%예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원투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스피닝 릴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논드랙 릴, 드랙 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한테 있는 지금 논드랙 릴과 드랙 릴을 비교해 보면요. 이 부분을 드랙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드랙이 풀리고 잠기고가 가능한데 얘는 한번 고정을 하면 그냥 이 자체를 뺄 수는 있지만 따로 드랙 조절이라는 게 안 돼요. 논드랙은 모래사장이나 이런 곳에서 끄심바리를 하는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끄심바리가 또 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끄심바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장비 소개드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논드랙 릴로도 감성돔 낚시나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그거는 밑걸림이 많지 않고 논드랙 릴을 써서 드랙 조절을 하지 않은 상태로 로드에 힘을 받쳐서 채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초보분들은 저는 논드랙 릴을 쓰시는 거를 비추천해요. 동해안 필드 같은 경우는 제가 써보니까 드랙을 풀어놓고 할 만한 낚시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 뭐 밑걸린 지역도 많이 없고요. 그만큼 도보에서 던졌을 때 이 라인을 터트릴 만큼의 큰 고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드랙을 쓸 일은 없는데 이제 동해안 필드던 서해안 필드던 남해안 필드던 밑걸림이 심한 지역이 한 군데씩은 있거든요. 만약에 채비를 던져놨는데 밑걸림이 좀 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드랙을 풀어서 그 파도 너울에 채비를 풀어 나오게끔 하는 역할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장비 선택을 할 때 중복구매라는 이제 문턱에 이 어떤 거를 사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보분들이라면 저는 무조건 드랙 릴을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릴의 선택에 대해서 뭐 드랙 릴이라고 하면 도대체 가격선을 어떻게 둬야 돼요? 또는 뭐 어떤 릴을 사야 돼요?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릴도 소모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뭐 릴의 브랜드를 다 분석하면서 제가 설명해드리진 않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릴을 선택을 할 때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금액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이렇게 정해놓고 그 가격선에 맞춰서 브랜드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중의 금액에 맞춰서 릴을 선택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렴한 릴을 사야 돼요? 아니면은 비싼 뭐 후리겐이나 스파 같은 릴을 사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물론 중복 투자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낚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 번 살 때 제대로 사자
거든요. 왜냐면 맨날 낚시를 하니까. 근데 보시는 시청자분들, 초보분들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여유가 되면 남들이 뭐 다 산다는 뭐 스파 혹은 후리겐 뭐 이런 것들로 장비를 아예 업그레이드해서 사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여유가 부족한데 그냥 취미생활로 낚시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조금 저가의 릴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다만 진짜 그냥 내양에서 가볍게 10,000원짜리 로드 들고 하시는 게 아니라면 100,000원 선에서 살 수 있는 릴을 선호해요. 일반적으로 원투 낚시를 즐기시는 원투 낚시 조사님들과 똑같이 낚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30,000원짜리 40,000원짜리 릴은 나쁘지는 않지만 저렴한 릴이나 로드는 어떤 게 됐든 그 값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투자에 있어서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해드려야 된다고 하면, 크로스캐스트나 액티브 캐스트 정도는 기본적으로 릴을 업그레이드 하신다고 해도 하나쯤은 여분 릴로 가지고 계셔도 좋은 릴이에요. 제가 지금 쓰는 릴은 서프리더라는 제품인데요. 이 릴이 망가졌을 때 대체로 쓸 수 있는 릴로 저는 액티브 캐스트랑 크로스캐스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문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거를 진짜 계속 취미생활로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모른다 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나는 이걸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무리 못해도 액티브 캐스트나 크로스 캐스트 정도는 하나 구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실 수도 있지만 정말 초보인 분들은 릴을 체결하는 방법 자체도 모르실 텐데요. 제가 릴 체결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트가 있으면요, 스크류를 조금 내려주세요. 한 요 정도만 내려준 다음에 윗부분에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한쪽 손으로 고정을 해준 다음에 이 상태로 스크류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 스크류를 올리다 보면 빡빡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최대한 빡빡해질 때까지, 확실히 잠길 때까지 얘를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릴 체결 완료! 그 다음으로 삼각대와 샌드폴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삼각대가 뭔지 샌드폴이 뭔지 용도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옆에 보시다시피 요것도 삼각대라고 하고 옆에 있는 요 제품도 삼각대라고 합니다. 삼각 형태의 발로 돼 있다고 해서 삼각대, 삼각 거치대라고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양 낚시나 방파제 낚시 등을 할 때 많이 쓰죠. 근데 파도가 없는 해변에서도 삼각대를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처음 입문하시면서 유튜브 영상일 거예요. 근데 유튜브 영상에서 샌드폴을 세워놓고 낚싯대를 던져놓는 그 모습의 감성을 느끼고 싶으셔서 샌드폴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삼각대도 물론 낚싯대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이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이프 형식으로 된 끝이 뾰족한 이게 샌드폴이거든요. 샌드폴도 뭐 조구사마다 브랜드마다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가격선도 삼각대나 샌드폴 두 개 다 10,000원짜리서부터 굉장히 다양히 많겠죠. 그것 또한 선택입니다. 삼각대 같은 경우는 방파제권 또는 해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도가 있는 상태에서 삼각대는 조금 낚시가 해로워요. 왜냐면 삼각대에다가 로드를 거치를 해놨을 때 라인이 파도에 쓸려서 넘실넘실 입질 구분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샌드폴을 쓰는데 이 샌드폴을 해변에 탁 고정을 시켜놓고 로드를 올립니다. 올리면 형태가 초리에서부터 라인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도 영향이 조금 덜 받아요. 근데 그것 또한 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한 이유들이 많지만 라인이 굵으면 굵을수록 파도는 많이 탈 수 있다는 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해변에서 샌드폴은 바람에 좀 약할 수 있어요. 내 로드의 성량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연지를 쓰는지 경지를 쓰는지에 따라서도 바람의 영향을 받고 안 받고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와 내가 지금 현 상황에 있는 필드 상황에 따라서 삼각대를 쓸지 샌드폴을 쓸지를 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바람도 불고 파도도 올라온다
근데 나는 해변 낚시가 하고 싶다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샌드폴 쓰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용도에 따라 삼각대를 쓰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뭐 샌드폴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결정을 하실 때는 내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낚시에 뭐가 필요한지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채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채비의 종류가 원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 안에 채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다 담지를 못합니다. 근데 묶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듭을 짓는 부분은 다 동일하거든요. 웬만하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매듭할 수 있는 법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직결채비 방법이에요. 근데 대부분 직결채비 방법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채비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모든 채비들이 대부분 위에 이렇게 도래라는 게 있는데 매듭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초보분들은 그 매듭법을 다 숙지하시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나는 이거를 바로 묶어서 던지고 싶은데 매듭 이거 언제 일일이 유튜브 보면서 영상 보면서 하고 있나요? 가장 쉬운 방법은 십자 매듭. 저희 신발끈 묶을 때 십자 매듭으로 묶잖아요. 처음에 그거 그대로 한 3번 정도만 묶어주시면 채비는 완성이 됩니다. 라인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십자 매듭으로 한 번, 2번, 3번 이렇게 하고 끝에 남아있는 이 잔여 줄을 짧게 잘라주면 끝! 뭐 바늘 묶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묶어져 있는 바늘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 영상에 한번 준비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낚시 장비에 대한 설명들이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딱 기본에 충실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가지 질문, 가장 많았던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드를 선택하실 때 로드에 적혀있는 숫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로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필드도 중요하고 아니면 나한테 맞는 로드를 선택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로드를 선택하기 전에 이 로드에 적힌 숫자가 의미하는 거를 또 알아야겠죠. 로드마다 붙어있는 숫자들이 다 달라요. 5-500, 뭐 7-500, 4-515, 30-450 뭐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앞에 붙어있는 숫자는 로드의 연한 감도를 나타내는 정도고요.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450, 515, 500 요거는 로드의 길이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낚싯대마다 연한 감도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제가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1부터 뭐 40까지, 50까지 다양한 숫자들이 있는데요. 낚싯대의 휨새에 따라서 호수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많이 휘고 많이 연할수록 호수는 더 줄어들겠죠. 이거는 단순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게 1호 대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연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5호대라고 할지언정 A 조구사와 B 조구사가 쓰는 자재와 부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완벽히 같을 수는 없지만 그 5호만큼의 연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몇 조구사들은 30-450이다 이러면은 30호 정도의 뽕돌 부하 호수를 가진 로드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표현이 완벽하게 100% 잘못되진 않았지만 조구사마다 표현하는 앞에 붙어있는 연질의 감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낚싯대를 구매하실 때 내가 사고자 하는 로드의 뽕돌 부하 호수가 몇인지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은 원투 낚시 기초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항상 필드에서만 낚시를 하다가 왜 이 영상을 만들었냐면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싶더라고요.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 말한 내용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많은 입문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다음 영상으로도 제가 제작할 수 있게 댓글 남겨주시면 궁금하신 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센스있게 부탁드릴게요.